네, 예고해드렸다시피 최근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장 얘기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베즈 영업팀 염승환 부장과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신고가를 찍어버렸습니다. 국내 증시 7월 시작되고도 분위기가 상당히 견조한데 네. 이렇게 이상이 없는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부장님? 네, 그러니까 흔히 골디락스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이제 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제 먹기 좋은 수프란 용어인데 결국 시장이 이렇게 좀 경기가 좋아지는데 뭔가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긴축 시그널이 별로 없는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골디락스로 좀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투자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뜻이죠. 근데 물론 이제 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부담감 물론 있겠지만 그걸 제외한다라면은 지금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 이번 주에도 한 0.9% 정도 추정치가 올라갔고요. 우리 한국의 지금 PER이 12.5배 정도 되니까 1월 달에 3,250일 때가 PER 15배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랑 비교해 보면 지수는 높아졌는데 이익이 증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저평가된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 거기다가 아직 삼성전자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3,300이란 얘기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시동을 걸어주면 증시가 3,500, 600 정도는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환매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최근 장세 특징으로 봤을 때 지금 순환매가 거의 못 오르니까 아직까지 못 간 기업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삼성전자인데 이 기업마저 순환매가 좀 돌아야 어느 정도 저는 좀 고점이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좀 단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고점으로 좀 볼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 이번 달 말에 물론 이제 FOMC 회의가 좀 열리니까 그때 물론 이제 테이퍼링 이슈 얘기가 나오겠지만 나오면 좀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올해도 그렇지만 여러 악재들이 있었지만 그때 주식 사셨던 분들이 다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에 공매도 나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테이퍼링 이슈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물러서지 마시고 오히려 좀 기회로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요즘에 코스닥이 좀 강한데 코스닥에서 지금 제일 못 오른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인데 바이오가 지금 이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좀 시장보다 강하게 좀 올라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한 중순까지의 흐름은 일단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로 좀 갈 것 같고 그 후에는 다시 한번 좀 대형주가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7월 달에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수가 급등한다 이거보다도 어쨌든 계속 좀 지금과 같은 종목 장세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는 코스닥 중소형주들 위주로 강세인데 이제 바로 이번 주죠.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좀 대형주가 더 유리한 국면이기는 한가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그냥 시속 게임이에요. 대형주도 쉬었다가 가고 중소형주도 좀 쉬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실 바이오가 뭔가 이슈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도 지금 순환매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중순까지는 좀 중소형주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가 철저히 소외받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좀 순환하면서 가는 그런 좀 장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할 텐데 물론 실적도 중요한데 지금 되게 잘 나올 거예요. 잘 나오겠지만 시장이 원하는 거는 3분기 아니면 4분기의 그림을 원하는데 그거는 이번 달 말 정도 돼봐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기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설명회가 없고요. 그냥 숫자만 내놔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좀 알 수 없기 때문에 7월 말 정도 돼야만 우리가 그러니까 올해 4분기나 내년 초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다만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그래도 잘 나오면 스타트를 잘 끊어준 거니까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증시에 좀 상승 압력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LG전자의 7월 7일 날 실적 발표는 어쨌든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제약 바이오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또 그 시기와 맞물리게 제약 바이오주들의 또 순환매가 나온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시장에 주고 있는 영향은 그 외에 어떤 점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시장의 그 색깔을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하고 서비스 업종 있잖아요. 이쪽이 빠져버렸고 반대로 카카오가 랠리를 보였고 이제 바이오까지 좀 가는데 오늘 또 게임주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게임 같은 이런 이제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 기업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섹터가 시장을 갑자기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못 갔다는 가격적인 매력까지 좀 겹쳤는데
결국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시장에 뭐 악영향을 준다거나 이것 때문에 증시가 급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미국도 사상 최고치, 한국도 마찬가지. 근데 그 안에서 주도 업종을 좀 바꿔버렸죠. 그래서 6월 한 중순부터 현재까지는 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좀 약간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올라가고, 대표적으로 우리 컨택형 기업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하이트젤로 같아요. 하이트젤로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식당에서 더 모일 수가 있었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연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주가 빠진 것처럼 서비스 업종은 좀 주가 조정이 좀 당분간 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그럼 영원히 갈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모더나하고 화이자 백신은 2번 접종을 하면 예방률이 95%나 된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 변이 바이러스거든요. 그게 보급이 어느 정도 가속화되면은 분명히 저는 한 4분기에는 다시 서비스 업종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은 너무 또 올라간 뭐 언택트나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간다가 아니라 항상 올해 연초에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부터 화장품 사자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하반기를 대비하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컨택형 기업들 또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한번 4분기를 염두에 두고 좀 미리미리 좀 이렇게 안 좋을 때 좀 재미없더라도 담아보자는 좀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진단 키트로 시작을 해서 뭐 백신 치료제 이렇게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단 네. 키트부터 시작을 해서 시젠이 지금 치고 가다가 이제 네. 백신 가고 그다음 치료제 기업. 오늘 보니까 셀트리온도 올라가더라고요. 네. 보니까 아까 셀트리온이 뭐 동물 실험에선 좀 효능이 있었다는 얘기도 네.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너무 못 갔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섹터가 도는데, 다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저는 영원하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진정이 되면 진단키트 쪽은 조금 모멘텀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배터리셀 업체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의 IR이 시장에 큰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배터리 사업부, 뭐 석유 사업부도 포함이 되지만 분할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LG화학과 또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 배터리셀 업체 내 배터리 사업부 분사 이슈 우리가 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부장님?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 좀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주주분들이 당연히 좀 화가 나실 수밖에 없고, LG화학도 마찬가지, 만도도 얼마 전에 그랬었고, 네. 그 다음에 그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니까 가장 핵심 사업부를 내가 가질 수 없다라는 게 가장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적 분할을 통해서 주주 가치 훼손은 불가피한데, 그래서 다 주가가 LG화학도 작년에 한 15% 급락이 나왔고, 만도도 최근에 급락했고, SK이노베이션도 한 8% 급락이 나왔는데, 다만 이노베이션은 작년 말부터는 좀 알려지고 있었어요. 물적 분할 할 거라고.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근데 LG화학도 어쨌든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10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리스크 요인은 좀 되겠지만, 상장하기 전까지는 LG화학을,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을 LG화학이 100% 갖게 되다 보니까 당장은 지분가치 희석이 없거든요. 근데 분할을 하면 이 배터리가 독립이 되니까 이 자체 평가가 가능해져요. 그럼 이 가치가 엄청 올라가서 LG화학이 작년에 그래서 올라갔던 건데,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을 좀 이제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번에 나왔던 거는 SK이노베이션이, 그러니까 LG화학은 화학 사업은 그대로 갖고 가잖아요. 근데 SK이노베이션 물론 결정된 건 아닌데, 제가 그 나왔던 기사를 보니까 정유화학 사업하고 배터리를 따로따로 그냥 각각 분리하고 네. SK이노베이션이 지주사가 되는 거예요. 약간 이 시나리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다 할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사실 안 좋은 뉴스일 수도 있어요. LG화학은 그냥 하나만 분리를 해버렸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보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정유화학 가치가 한 15조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분리마켓사 지분 갖고 있잖아요. 네. 그거 지분 가치가, 그러니까 회사 시가총액이 13조인데 13조 원에서 우리가 한 60% 갖고 있으니까 7조 원대 후반 됩니다. 근데 보통 그거를 한 절반이나 한 30% 할인 매겨요. 그렇게 따지면 4조 원 정도 가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25조 정도 되는데 배터리 가치가 지금 4조 원밖에 안 돼요. 시장에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걸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실제로 그냥 상장한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봤는데 만약에 정유학이 상장을 하면 15조 원의 절반으로 우리가 가치평가를 매겨버립니다. 그러면은 7조 원 정도. 그 다음에 SK 하이테크는 변동 없다고 치고 4조 원. 배터리는 제가 봤을 때 삼성 SDI가 지금 50조 돼요. 충분히 50조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수주 잔고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50조라고 그냥 치면 절반이면 25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냥 계산해서 합쳐보면 적정 주가가 한 38만 원 나와요. 나오기 네. 때문에 이거는 진짜 보수적으로 제가 좀 잡아본 거예요. 배터리 가치를 더 높이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선 너무 염려하지 마자. 다만 주주 가치 훼손 우려로 좀 당분간 주가가 좀 횡보할 수 있다는 거, 작년 LG화학 사례처럼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도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와 함께 목표 주가를 38만 원으로 추정하는 리포트를 내놨던데 네. 좀 비슷하게 가치를 산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냥 이건 네. 제가 계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 골드만삭스에서 이 38만 원은 뭐였지라고 했는데 오늘 부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요런 걸로 이제 가치가 매겨지는구나 네. 시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지난주부터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서 연 부장님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주 얘기를 최근 시장에서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 6월 출연 때부터 게임주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펄어비스의 파노 모멘텀이 지금 카카오 게임즈의 네. 오딘까지 더해지면서 이 모바일 게임의 판도가 바뀌는 건가요, 부장님? 그러니까 지금 네. 원래 리니지 게임이 1, 2등을 계속 네. 차지하고 있었고 그 밑에 많이 올라야 3등 찍고 그냥 내려갔는데 네. 저번에 넷마블의 제2의 나라가 1등 한번 했고요. 그다음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 지금 1등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NC소프트는 부진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사실 뭐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그러니까 네. 1위까지 할 거라고는 기대하신 분이 많지 않았을 텐데 결국 리니지에 대한 좀 약간 일부 이탈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어차피 이 안에서 그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은 땅 따먹기입니다. 이게 성장하는 산업은 절대 아니에요. 그 안에 유저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누가 1등 하느냐. 1등 하려면 기존의 1등 업체를 내려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1등하는 업체들 주가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카카오 게임즈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게 NC소프트도 또 신작 게임이 또 대기하고 있고 또 연말이나 내년 되면은 다양한 업체들의 또 신작 게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롱런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위가 문제가 아니라 왜 NC소프트가 이렇게 높은 가치를 받냐면 리니지 2M을 장기간 흥행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카카오 게임즈가 보여주면 더 레벨업 하겠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급등하는 배경도 공매도 때문입니다. 공매도가 지금 요즘에 쇼커버링이 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 좀 주가 튀는데 그래서 지금 접근은 하지 마시고 지금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 다만 이제 게임주는 저는 어차피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체크만 잘 하신다면 지금 주가들이 많이 빠진 것도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NC소프트 같은 것도 주가가 지금 많이 눌려 있는데 저는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기업 모르겠다 하시면 코덱스 게임 산업이라는 그 ETF도 있거든요. 그래서 ETF 쪽으로도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들 어떤 또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그에 대한 팁을 얻어봤습니다. 네, 이제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7월 7일을 기점으로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되고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게 되는데 실적 시즌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좀 주시죠, 부장님. 그러니까 네. 일단 이번에 코스피 순이익 증가율이 무려 올해 92.2% 네. 예상을 하는데 역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는요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써요. 그럼 그 기업의 추정치를 올리는 기업이 있고 내리는 기업이 있어요. 삼성전자 보시면요 계속 올립니다. 그런 기업은 대부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반대로 추정치를 다운시키는 기업은 거의 어닝 쇼크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꼭 염두에 두셔가지고 혹시 내가 갖고 있는데 애널리스트가 추정치를 올린다 그러면 실적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업종으로는 최근에 철강, 정유화, 호텔, 조선 이런 업종들이 좀 그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업종에서 이제 대표되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철강에서는 포스코가 영업이익 2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 화학 쪽에서는 OCI가 폴리실리콘 가격 때문에 네.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조선업종에서는 그 LNG 단열재를 LNG 선박에 들어가는 그 본행제라고 있으면 단열재인데요. 이걸 만드는 한국가본이 최근에 실적 추정치가 올라갔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팁까지 얻어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이제 뭐 하반기도 시작이 됐으니까 최근에 2분기 업종별 순환매 흐름이 또 굉장히 빨랐잖아요. 하반기는 우리가 또 유망하게 봐야 할 업종과 섹터 어떻게 미리 공부해두면 좋을까요? 사실 뭐 네. 너무 업종이나 뭐 이런 거 가리실 필요는 없는데 네. 저는 그래도 좀 소외된 기업들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부터라도 네. 어차피 돌고 도니까 그래서 포트를 되게 다변화시키세요. 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배당주로는 삼성카드, KTNG, 삼성증권 이런 기업들 다 지금 주가도 대부분 저렴하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 소외 업종에서는 역시 바이오는 좀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개별 기업. 그래서 타이거 헬스케어, ETF 괜찮고요. 보험주 현대해상 그리고 영원히 지금 계속해서 소외받고 있는 근데 언젠가 황제가 되겠죠. 삼성전자 괜찮고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뀌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바로 LG전자그룹. 그다음에 자이에스앤디 같은 이제 건설주들도 가치였지만 이제 성장, 공급이라는 성장이 붙으니까 이런 섹터들 이거 예로 든 거예요. 한번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포트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에 대한 팁을 많이 주셨습니다. 실적 시즌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야 할지 그리고 하반기에 유망하게 봐야 할 업종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건 이제 부장님이 공부해 주셔서 알려주신 내용이니까 또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께서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더 공부를 해서 본인 걸로 만들어 가시면은 또 걱정이 없는 하반기 시장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